바람과 해님. 바람과 해님이 서로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차가운 입김을 한번 불면 모두 추워서 얼어붙고 말지. 바람이 뽐내며 말하자 해님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내가 햇살을 힘껏 보내면 모두들 더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바람과 해님은 서로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어 볼래? 바람이 해님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해님도 찬성했어요. 저기 걸어오고 있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해님의 제안에 바람이 뽐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긴 거나 틀림없어. 저 정도 옷은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 바람은 힘껏 숨을 들이쉬었다가 나그네를 향해 푸 하고 내뿜었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은 나그네는 중얼거렸어요. 아니, 갑자기 웬 바람이람? 옷을 더 껴입어야겠군. 나그네는 보따리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어요. 바람은 다시 한번 힘껏 숨을 내뿜었어요. 이번에는 벗겨지겠지? 그러나 나그네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바람아, 안 되겠지?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 해님은 나그네를 향해 뜨거운 햇살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날씨가 이래? 바람이 불었다가 갑자기 더워지네. 나그네는 겉옷을 벗고 땀을 닦았어요. 해님은 나그네에게 더욱 뜨거운 햇살을 보냈어요. 아이고 더워. 물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좀 식혀야겠다. 나그네는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바람은 해님의 힘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처럼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따스함이 결국 나그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팔려가는 당나귀. 어느 마을 자그마한 방앗간에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방아를 찧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방앗간 집은 더욱 가난해졌어요. 아버지, 빵이 다 떨어졌어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옳지. 당나귀를 팔도록 하자. 손님이 없으니 당나귀가 필요 없잖아.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팔러 읍내에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저것 좀 봐요. 당나귀를 끌고 걸어서 가다니 참 우습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당나귀를 끌고 가는 것이 어째서 우습단 말이요? 자상한 아버지라면 당나귀에 자기 아들을 태우고 갈 거예요. 좋은 생각이군.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웠어요. 얼마쯤 걷다 보니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느닷없이 지팡이로 당나귀에 타고 있던 아들의 머리를 때렸어요. 이 버릇없는 놈,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당나귀를 끌게 하고 젊은 놈이 타고 가다니. 아들은 할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 당나귀 등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당나귀 등에 태운 다음 자기가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건너다가 이번에는 나그네를 만났어요. 나그네는 아들을 보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사서 고생이람? 아들은 나그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뒤에 올라탔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지만 두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힘이 드는지 숨을 헐떡거렸어요. 또 얼마를 가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는 당나귀에 탄 두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군. 저렇게 빼빼 마른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탔으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이 들까? 아버지는 변명하듯 말했어요. 이 당나귀는 어차피 읍내에 가서 팔 것이요. 그렇다면 더욱 말이 안 되지요. 지쳐서 헉헉거리는 당나귀를 누가 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농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당나귀 등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사과하는 뜻으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두 사람은 당나귀의 다리를 막대기에 묶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당나귀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마구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깜짝 놀라 손을 놓는 순간 당나귀는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남의 말만 듣다가 당나귀를 잃고 말았답니다. 심술꾸러기 농부. 옛날에 아주 심술궂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는 여우를 몹시 싫어하여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여우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날씨가 이렇게 나쁜 것은 여우 때문이야. 배가 아픈 것도 여우가 음식에 독약을 섞었기 때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기르던 닭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틀림없이 여우의 짓이야. 가만두지 않을 테다. 농부는 여우덫을 만들어 밭에 숨겨 놓았어요. 한편 여우의 집에서는 7마리의 새끼 여우가 엄마 여우를 조르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밭에 가서 얼른 들쥐를 잡아오마. 엄마 여우는 오래전부터 밭을 못쓰게 만드는 들쥐를 잡아다가 새끼 여우들의 먹이로 주었어요. 농부 아저씨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엄마 여우는 밭에서 심술꾸러기 농부가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깨캥 캥캥 살려줘요. 심술꾸러기 농부가 여우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아하, 여우놈이 제대로 걸렸군.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걸 모두 갚아줘야지. 엄마 여우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7마리 새끼 여우가 모두 굶어 죽고 말아요. 뭐라고? 여우가 7마리나 더 있다고? 그것 잘 됐군. 너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새끼 여우들은 저절로 굶어 죽겠지. 농부는 집단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여우의 꼬리에 묶었어요. 그리고 집단에 불을 붙인 뒤 여우를 놓아주었어요. 그래, 내 부탁대로 놓아주지. 하하하. 엄마 여우는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신령님은 심술꾸러기 농부에게 무척 화가 났어요. 심술이 지나치군. 신령님은 엄마 여우를 농부의 보리밭이 있는 쪽으로 달리게 했어요. 보리밭에는 보리들이 아주 잘 익어 있었어요. 엄마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은 채 보리밭 속을 뛰어다니자 보리밭은 금방 불이 번져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이봐, 제발 그만해. 부탁이야. 농부는 울면서 여우에게 애원했어요. 엄마 여우는 이번에는 헛간으로 뛰어갔어요. 결국 헛간도 집도 모조리 타버렸어요. 신령님은 아이고 모두 다 타버렸구나. 신령님은 엄마 여우를 개울로 데려가 꼬리에 붙은 불을 꺼주고 약도 주었어요. 엄마 여우는 신령님께 고맙다고 인사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리한 까마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연못도 강물도 바싹 말라버렸어요. 엄마, 목이 말라요. 까악. 7마리의 아기 까마귀들이 물을 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럼 모두 엄마를 따라오너라. 힘을 내서 날아야 한다. 엄마 까마귀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물이 있을 거야. 엄마 까마귀와 아기 까마귀들은 모두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물 옆에는 물이 조금 들어있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얘들아, 여기 물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이 있는 곳까지 부리가 닿지 않았어요. 엄마, 부리가 안 닿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야단났구나. 바로 그때 가장 장난꾸러기인 막내둥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분풀이로 작은 돌을 물 항아리에 던져 넣었어요. 옳지, 모두들 막내처럼 작은 돌을 물어다 물 항아리에 넣으렴. 네, 알았어요. 아기 까마귀들은 작은 돌을 물어다가 신나게 물 항아리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마침내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이 점점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됐다. 많이들 마셔라. 아기 까마귀들은 물 항아리의 가장자리에 빙 둘러 앉아서 맛있게 물을 마셨어요. 엄마 까마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